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급여 일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유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재기를 꿈꾸던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한 분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영화, 공연, 전시를 관람하고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체육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1인 가구는 월 4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중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일곱 번째,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87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를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11번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통장, 디딤시아 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소중한 꿈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12가지 주요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유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재기를 꿈꾸던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한 분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영화, 공연, 전시를 관람하고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체육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1인 가구는 월 4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중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일곱 번째,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87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를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11번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통장, 디딤시아 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소중한 꿈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12가지 주요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재기를 꿈꾸던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50만원,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원을 더해 1년간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한 분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3만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영화, 공연, 전시를 관람하고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체육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1인 가구는 월 4만원, 쌓인 가구는 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중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일곱 번째,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73만원,
쌓인 가구는 월 187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를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11번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통장, 디딤시아 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소중한 꿈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12가지 주요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급여 일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유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재기를 꿈꾸던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한 분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영화, 공연, 전시를 관람하고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체육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1인 가구는 월 4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중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7번째,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8번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87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를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11번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통장, 디딤시아 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소중한 꿈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12가지 주요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유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재기를 꿈꾸던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해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한 분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 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영화, 공연, 전시를 관람하고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체육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0개월간 1인 가구는 월 4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중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일곱 번째,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 쌓인 가구는 월 187만 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를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11번째, 취약계층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통장, 디딤시아 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초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소중한 꿈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12가지 주요 복지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사회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속과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 안전망, 즉 복지제도는 매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폭넓게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유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소득 76만 원 이하, 유료급여는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119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자동차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생계에 필수적인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는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료급여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급여 일종 수급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4%에서 8%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존 500원에서 약값의 2%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언뜻 보면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